간밤 뉴욕 증시가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하향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배추값 상승에 따라 오늘부터 포장김치 가격이 최고 20% 오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시중 가격의 70% 이하로 배추를 공급합니다. 배추값 폭등으로 김치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무 한 개당 가격이 4,150원에 달하면서 배추값 못지않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권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세희망 홀씨 대출이 오는 11월부터 등장합니다. 이 상품의 수혜 대상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로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인아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오르면서 또다시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가장 높았던 포인트가 1889였는데요. 종가 기준 1879로 마무리가 되면서 1880은 넘길 수 있었는데 라는 데 따른 아쉬움도 조금 느꼈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우리 장을 또 한 2포인트 이상 상승시킨 것은 외국인이었는데요. 외국인이 14거래를 연속 순매수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3거래를 연속 현물을 4천억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선물을 좀 판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현물을 4,600억가량 또 샀는데요. 외국인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연일 계속될 랠리 때문에 가격에 따른 부담도 느끼고 있는 듯 싶습니다. 1,900을 위해서 에너지를 조금씩 응집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포인트 올라서 조금 아쉽게 1879로 1800 코앞에서 1880 코앞에서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양상이 보여졌고요. 코스닥도 500선을 눈앞에 두고 결국에 9거래일 만에 랠리가 멈췄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똑같이 사줬지만 개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8원 이상이나 급하게 빠졌습니다. 1120원대 초반.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줬다곤 하나 여전히 환율의 하락세를 기조를 막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저점인 1,100원대까지는 일단 가시권에 둬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아시아 증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중국 쪽, 상해종합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7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국경일 관련해서 휴장이기 때문인데요. 어제 일본 니케이는 결국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바젤3에 따라서 은행권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쌓아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은행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한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오전장은 잘 가다가 오후장 들어서 반락하고 말았습니다. 니케이가 9,400엔이 깨졌네요. 자, 간밤에 뉴욕 한번 보죠. 뉴욕 증시도 결국에는 하루쯤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우가 약 한 80포인트 가까이 빠졌었는데요. 나왔던 지표들 그다지 아주 좋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없었음에도 빠진 것, 그 원인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인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죠. 불러보겠습니다. 이학인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고용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4일 뉴욕 증시가 투자자들의 짙은 관망세 속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8.41포인트, 0.72% 떨어진 1751.27을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 한때 119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9.21포인트, 0.8% 내린 1137.03을, 나스닥 지수는 26.23포인트, 1.11% 하락한 2344.52를 기록했습니다. 9월 랠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가운데 어닝 시즌과 주 후반에 나올 고용 지표를 염두에 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시장의 거래량은 37억 주로 올 평균 50억 주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네, 주택하고 제조업 지표가 나온 모양이던데 지표는 어땠는지요? 네네. 미 상무성은 이날 8월 제조업 수주가 0.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0.4%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40% 이상 줄어든 민간 항공기 주문을 제외할 경우 양호한 성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자본재 주문은 5.1% 늘어나 기업들의 장비 교체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전미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잠정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이는 2.5%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지표를 추가적인 양적 완화와 연계해 연준의 결정을 뒷받침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통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찰스 플로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제조업 수주가 예상을 하회했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자본재 주문은 늘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잠정주택 판매도 결국 2달 연속 상승하는 국면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는 왜 빠졌을까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눈에 띕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PC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또 232 백화점인 메이시와 제이시 페니에 대한 투자 의견 역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도이치뱅크는 7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알코아를 단기 매도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높았습니다. 알코아가 2.53포인트 하락했고 이번 주 같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코스트코와 맵펩시코도 0.75%, 0.19%가 내렸습니다. 또 미 법무성이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신용카드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3사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것도 투자 심리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법무성의 방침에 불복해 법정 대응을 밝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6.53%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유로존 위기 우려까지 겹치면서 에너지주 역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불안이라고 유로존 위기는 좀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유로화가 반락하고 달러화가 반등을 하면서 상품 쪽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유가고 금값하고 소폭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네. 유가와 금값 역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원인입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11센트, 0.13% 하락한 81.4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감 역시 하락의 한 원인입니다. 12월 물금 선물 역시 전 거래일 대비 온스당 1달러, 0.07% 빠진 1,316.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식시장이 주춤해지면서 국채 시장에서는 수요가 몰리면서 10년물 수익률이 2.48%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도 좀 잘 보셔야겠습니다. 8월 연 저점이 2.42%였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하지만 또 채권값이 추가적으로 다시 랠리를 보일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이학인 뉴욕 특파원으로부터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셨듯이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분기 어닝에 대한 우려가 살짝 고개를 들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1889까지 갔다가 아쉽게 1879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뉴욕에서 기대할 것은 없어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만 또 사준다면 또 다시 연중 최고를 기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어떻게 되면 이제 배치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뉴욕에 없어도 외국인만 사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런 믿음도 있는데요. 오늘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워낙 강하게 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던 게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좀 나타나지 않을 걸 예상을 하고 오늘 정도는 약간의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한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좀 조정이 있더라도 소폭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외국인들의 전폭적인 순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4천억 이상씩 사주고 있는데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또 왜인지요?
어제 아무래도 선물 매매가 좀 강하게 좀 나왔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뭐 거의 꼭지가 다 오지 않았나는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 어제 외국인 쪽에서 매도. 어제 선물 매도가 좀 한 5천억 이상 좀 5천억 네. 이상 나왔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단기 악재로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올라왔던 장중에 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들의 현물 매도가 같이 따라 나오면서 네. 예,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좀 장이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해버리면서 끝났던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을 좀 나타냈었는데 네. 거기다가 어제 해외 증시까지 빠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약간의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추세는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약간의 속도 조절 정도. 예, 지금 워낙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지금 전혀 쉬지 않고 올라왔던 장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네. 조정만 있을 뿐 추세가 무너지는 그렇게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약간의 조정이니까 이런 타이밍을 또 이용을 해서 매수 네. 타임을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예.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에 빠진 걸 보면 여전히 시장은 반대급부로 뉴욕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3분기 실적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동차주가 계속 견조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실적도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이겠는데요. 반대로 IT주가 부진한 것도 간간히 반등 나오는 것 외에는 역시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번 주 오늘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실적이 역시 주요한 지켜볼 만한 변수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이 과연 5조를 넘어갈 것인가, 네. 아니면 5조를 하회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좀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5조를 상회하는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IT 섹터로 약간 좀 손바뀜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게 IT 디램이나 반도체방 자체가 바닥을 좀 찍지 않을까 하는 시장 기대가 있기는 여전한데 네. 여기서 확인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IT 섹터가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5조 원의 영업이익을 넘어가는 실적을 발표를 할 경우에는 IT 섹터로 약간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IT 섹터가 최근에 그래도 보시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나 네. 기관 쪽에서 조금씩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제 정말 심리적으로 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조금씩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네. 삼성전자 영업 실적이 5조 원을 돌파하는 이런 실적까지 같이 같이 올려준다면은 네. IT 섹터가 조금 더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지금 예상으로는 7일 목요일 오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조를 넘는다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바닥 다지기가 거의 끝나 보이는 IT주가 좀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주가 바통을 내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환율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자동차주가 지금 최근에 워낙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어서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 거지만은 네. 여기 워낙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 중에 반대급부로 해서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어제도 한 8원 가까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지금 환율이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시장 내부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실적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전기가스공사, 네. 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지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전기가스 업종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지수적으로는 약간 고점 부담도 되는 것 같고 네. 실적 시즌은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좀 상당히 반영이 됐다는 시장 내부적인 시각이 좀 반영이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제는 지수상으로는 거의 고점이 거의 다 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추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조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업종이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쪽은 조금 부담스러울 거라는 그런 시각이 전기가스 업종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종목들을 좀 선취매를 하면서 종목을 끌어오르는 모습들이 네. 시장은 이제 고점이 거의 다 와가는 네. 그런 시점.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장 내부적인 체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예,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올라갈 게
계단이 몇 개 안 남은 듯한 그런 기분도 듭니다. 어제 전기가스업종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가 이렇게 시세를 터뜨리는 거 보니까 이제 뭐 한번 거의 다 계단 끝까지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사인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제는 부담스러워서 단기 급등에 따른 이런 전제 조건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연중 최고치를 거의 경신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돈의 힘이다, 유동성의 힘이다. 아마 이런 분석들이 지금 지배적인 것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풀린다면, 이 힘으로 증시가 간다면은 그야말로 증권주, 뭐 금융, 뭐 보험, 어제 또 건설까지 이렇게 트로이카라든가 금융 쪽에 또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 워낙 지금 시장에 자금이 워낙 풍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대비해서 금융주들을 좀 담아놓으시면 될 거라고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려본 적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장이 뭐 1900포인트까지 거의 이제 다 올라오면서부터 은행주들이 한번 올라와줬고, 네. 지수가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증권주들이 한번 시세를 한번 약간 내줬고, 네. 아직까지 뭐 보험주는 그렇게 시세를 내주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있을 지금 연말에 있을 금리 인상 가능성, 예. 금리는 한두 번 정도는 좀 올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보험주까지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수상은 약간 부담이 좀 되는 지수, 1900포인트를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에서 금융주들도 지금 시가총액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하거든요. 네. 금융주들을 올리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이 약간의 가격 조정이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제는 좀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간 좀 대형주들 중에서 지금 시장하고 좀 거꾸로 움직였던 종목들. 네. 전혀 가격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바닥 따지기가 오랫동안 진행이 됐던 이런 종목들을 이제 조금씩 종목들을 좀 찾아가는 네. 그런 시장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면 증권주보다는 좀 더 못 간 은행이나 보험 쪽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험이 더 은행보다 나은 겁니까? 예, 아무래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보험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 쪽은 아직까지 지금 최근에 뭐 건설주들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은 부동산 경기, 지금 특히 부동산 PF 쪽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대손 충당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뭐 100%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인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때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이 만약에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또 다시 한번 적자가 발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종목들이 또 의외로 또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 은행 쪽보다는 금리 인상을 좀 염두를 해두고 조금 하반기 때까지 안정적인. 가지고 갈 수 있는 보험주 섹터 쪽이 은행 쪽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 면에서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 섹터 내에서 어떤 쪽이 조금 더 현금에서 투자하기 유효한지 한번 분위기를 살펴드렸고요. 자, 이렇게 매기가 확산되다 못해 경기 방어주까지 가서 거의 조금 피크를 친 듯한 이런 느낌도 받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는 소외됐던 코스닥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쪽 지금 코스피 시장 쪽에서 경기 방어주가 올라오는 거하고 코스닥 시장이 가지 않아서 코스닥 시장이 올라오는 거하고는 전혀 뭐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은 뭐 4분기 쪽으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예, 지금 실적이 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고 시장이 연중 랠리를 계속 가지고 가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아직까지, 물론 최근 며칠 보면은 약간 좀 올라줄 것 같은 이런 매수세가 좀 유입이 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그만큼 어제도 마이너스로 끝나버리고 시장의 체력이 아직까지는 부족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이 하반기 때 그렇게 강하게 시세를 분출을 해주기보다는 이제 거래소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방어주 이런 대형주들로 네. 시장을 좀 옮겨가겠는데 코스닥 시장까지는 확대되기에는 네. 그렇게 좋은 여건이 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런지요? 자동차나 화학 이쪽 들고 계신 분들은 슬슬 이제 조금씩 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뭔가를 사야 된다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뭐 경기 방어주, 전기 가스 업종 그쪽을 지금부터라도, 어제 막 이제 시세를 낸 것 같은데 따라붙는 전략이 맞는 것인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뭐 계속 보여줬었던 시장은 되게 단순합니다. 올라가는 종목에 빨리빨리 붙으시는 게 가장 맞는데 지금 네. 이제 최근에 시대가 약간 올라가는 상승 강도가 좀 약해지던 자동차나 어제 뭐 조정을 좀 보였던 화학주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노리고 조금 담아보셔도 되겠지만은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제부터 이제 한 2, 3일 전부터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전기 가스 업종, 뭐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을 빨리빨리 지금 수렴에 동참을 하시는 게 네. 시장에서 수익률 찾기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나. 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런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두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둘 중에 어떤 종목 얘기하시려고요? 예, 오늘은 저는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 자체가 적자에 대한 좀 기대치가 나옵니다. 네. 워낙 3분기 때 원재료 가격 자체가 워낙 높게 돼 있었고, 전기료로 8월 달에 올리기는 올렸지만은 아직까지 원재료 상승분을 커버를 해줄 만큼의 상승률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뭐 3분기 실적 자체도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3분기 실적 적자 자체가 기저효과가 발생이 돼서 4분기 때 만약에 흑자로 전환만 되기만 하더라도 네. 실적 증가율 자체는 상당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마다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올라가는 이런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환율이 추세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시장 예측치는 환율은 조금 더 하락할 걸로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전환이 되는 거. 그리고 지금 지수가 1880포인트, 1890포인트까지도 뭐 보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해서 전혀 뭐 언더퍼폼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되어 있는 모습.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틀 동안 폭발적인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저렇게 한전이라는 저런 대형주가 어제 5%가 올랐다는 거는 웬만해서는 좀 점처럼 보기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네. 어제 워낙 폭발적인 매수가 좀 유입이 좀 되면서 어제 이제 시세가 처음 분출이 된 겁니다. 그저께도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예. 어제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작되는 포인트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예. 이런 종목들 오늘 약간 가격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매수 타이밍 잡으셔가지고 좀 들어가 보시면은 이익 실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예, 그래서 제가 매수 단가 자체는 어제 종가가 31,700원입니다. 그렇지만 네. 어제 해외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31,000원권 매수가를 한 말씀을 드리고 네. 목표가는 전고점에 있는 33,500원권 7월 달에 나타났던 33,500원권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손절가는 20일 이평선에 있는 29,750원 제가 손절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어제 이렇게 많이 시세를 내면서 31,700원까지 갔었는데요. 31,000원 정도에서 뉴욕 증시 약간 하락했으니까 한번 조정을 조금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보자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그 전일 한 5%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보통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지금 어제 올라온 대형 종목들이 이렇게 5%까지 올라올 거라는 상상을 좀 하지를 못했었는데, 네. 워낙 매수가 강해서 올라왔었는데, 어제 시가에서 올라와서 천천히 한 장 중반 정도 넘어가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매수세로 올렸기 때문에 오늘의 뭐 시가를 잡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예. 대형 종목이 어제 5% 올랐다. 그러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은 한 30-40% 어저께 올랐던 거에 대해서 한 30-40%의 가격 조정이 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한 3%, 한 2% 정도 조정이 좀 보이는 거를 예상을 좀 하고 매수 단가를 31,000원을 잡아드립니다. 원래 대형 종목이 천천히 올라갈 때 보면은 네. 5%씩 뽑아주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오르면 적정 가치가 한 2%, 3%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제는 약간 오버슈팅으로 5% 올랐다고 제가 예상을 좀 하고 네. 어제 오른 거를 한 3%로 정상치 3%를 잡아놓고 오늘 한 2%의 되돌림을 좀 예상을 해서 예. 한 2% 좀 다운된 31,000원 매수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한국전력 뭐 5%대는 조금 오버슈팅 국면이 아니었나 보시고요. 31,000원 정도에서 한국전력 사서 33,500원 전고점인 7월 고점까지 한번 들고 있어보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엔 특정한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 뉴스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장 열기 전에 미리 점쳐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친홍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현대건설 M&A 관련한 뉴스 또 한 번 다뤄주시면서 현대건설하고 현대증권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종목 먼저 점검부터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현대건설이랑 현대증권을 제가 지금 재탕 3탕 해드리고 있는데, 네. 네, 조금 빠르게 추천을 드린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추천드리고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는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등해서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냥 분할적으로 계속 매집하시는, 손절보다는 분할적으로 매집하시는 전략 세워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좀 많이 빠졌는데요. 네. 아직까지 21선 위에 있고 정고점 위에서 지지받는 형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000원 정도까지 눌리게 된다면은 더 추가적인 매수. 하지만 69,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우선은 손절 처리한 다음에 다시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위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우선 리스크 관리상 손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저는 정고점 이거 이슈도 있고요. 네. 네. 분명히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 같은 분들은 홀딩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손절 라인을 지난번에 7만 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요. 예. 생각보다 조금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손절 라인을 69,000원으로 조금 낮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증권도 좀 비슷한데요. 네. 네,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우선 밑으로 가격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그동안 한 거의 일주일 정도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15,500원 지난번에 손절 라인 제시해 드렸는데, 그대로. 네, 단기 하시는 분들은 15,500원 오늘 이탈한다면 손절해 주시고요. 네. 역시 중기나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흐름 자체는 훼손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14,600원 정도 60일 이평선이 되겠는데요. 그쪽이 이탈하지 않는 한은 홀딩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 모두 지금 일주일 거의 내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금일은 반등 한번 예상해 보겠고요. 그래서 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네. 짧은 2-3% 정도의 반등 노리는 매매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지금 다 21선,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21선 근처에 붙어 있는데 네. 이탈한다면 바로 또 짧게 손절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에 너무 횡보하는 종목, 조정받는 종목을 추천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예. 좀 바로 손절 내지는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뭔가 쇼부를 낼 수 있는. 네. 네, 그런 종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를 바로 드리면 어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네. 코스닥 시장이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네. 그 기사만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분석에 의한 반등, 큰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거였는데 예. 그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심리만 봐도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코스피가 큰 상승한 효과에 힘입어서 코스닥 시장도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게임주나 국내에 상장된 중국 회사, 그리고 바이오주, 그리고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오늘 코스맥스 소개시켜 드릴 건데, 네. 코스맥스는 보니까 코스닥 종목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코스피 네. 종목이긴 한데, 좀 중소형 주고요. 코스닥과 같은 느낌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중국 회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고 바이오주는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해 보여서 네. 우선 오늘은 실적 좋은 그리고 지금 크게 상승하고 눌리고 있는 코스맥스와 게임주 중에서 위메이드 한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한국콜마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한국콜마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한국콜마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코스맥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포인트는 우선 지금 소외됐던 중소형주가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서, 물론 코스맥스는 많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도 괜찮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안정적인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요. 네. 기술적으로 21선 눌림목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21선 바로 위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21선이 깨지면 바로 손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선에서 눌림목만 잘 받으면 우선 단기적으로 3%에서 5% 이상의 단기 수익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우선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8,400원만 안 깨면 일단 사면 좋겠다. 코스맥스 얘기를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내지는 8,400원 정도 라인, 8,250원 넘게 라인 사주시고요. 손절은 8,250원 단기로 잡아주시고, 근데 중장기로도 원래 좀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7,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목표는 1차 좀 짧습니다. 9,100원, 2차 9,500원이고요. 네. 그러니까 박스권을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국콜마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지난번에 추천드리고 거의 한 30-40% 올랐는데 횡보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선 손절 라인 잡고서 박스권 대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위메이드는 차트만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지금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바닥권에서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고점 종목들은 좀 조정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요. 예.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지금 위메이드 그동안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크게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승 쪽으로 추세 전환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추천을 드리게 됐는데, 우선 매수가는 4만 원 이하, 오늘도 조금 조정받아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4만 원 이하에서는 싸다라는 관점이고, 손절은 우선 짧게 보시면 36,000원 보시고, 조금 길게 보시면 34,000원 이탈 안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42,000원, 그리고 2차는 45,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막 박스권을 왠지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한국콜마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반등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는 위메이드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5일 화요일 우리 장도 이제 막 열렸습니다. 1분 정도 이미 지난 것 같은데요. 오늘 약간 조정받으면서 시작할 분위기였습니다. 시초가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지금 현재 코스피가요, 1875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합니다. 3포인트가량 정도만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은 0.01포인트. 네, 아마 HS가 약간 느려서요. 아마 플러스로 지금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시장 약간 다르게 코스피만 살짝 눌리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78만원 깨졌고요. 포스코는 그러나 52만원 유지하면서 출발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조금 조용한 국면, 삼성생명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모비스는 앞으로 3년 동안 괜찮다 하는 좋은 외국계 리포트가 오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 이상은 조정을 받습니다. 또 자동차주가 힘을 내면 그 다음 혹은 그 다음 날에는 약간 또 눌리는 그런 패턴이 조금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여전히 보합권 정도로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또 한 이틀 연속 괜찮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조정을 받습니다. KB금융 역시 마찬가지. 오늘 은행주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오늘 가장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한국전력인 것 같아요. 어제 5% 이상 급등했던 한국전력이 3만 원 완전히 박스권을 이탈하고 위쪽으로 오늘 32,000원까지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전자가 오늘 함께 반등을 하네요. LG전자가 오르고 있지만 지주회사 LG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지주회사 LG의 낙폭이 더 크면서 오늘 아침 8만 원이 깨진 것이 LG의 상황이고요. 롯데쇼핑도 오늘 역시 약세 면치 못하면서 47만 원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제까지 엿새 연속 오르더니 오늘 약간의 피로감 보여주면서 22,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과 더불어서 KT도 오늘은 조금 약합니다. 우리금융이 유일하게 금융지주회사 중에서는 플러스를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롯데쇼핑은 눌려도 신세계는 또한 1% 가까이 오르는 것도 특징입니다. NHN도 매수세를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고, 자, 아까 제가 한국전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KTNG
LG도 1.6% 뛰면서 거의 6만 8천 원 트라이를 할 것 같습니다. 기업 이 KT&G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한국전력하고 강한 걸로 봤을 때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오후장까지 이런 분위기라면 플러스를 내기는 힘들겠다 싶네요. 네, 코스피는 1875포인트, 코스닥은 다시금 반등에 성공을 한 아침인데요. 지금부터는 출발 상황 분석을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으로 가서 박성은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3분기 어닝 우려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으니까 우리도 일단 오늘 아침에 좀 약하게 거래선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국 증시가 9월의 상승 랠리에 대한 부담으로 차익 매물이 추세되며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5일 만에 하락으로 반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피는 3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시장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지난 10일부터 14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간 외국인이 오늘은 2억 원가량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30원가량 순매도하면서 4일 연속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기가스, 운수창고, 의료정밀, 건설 업종이 반등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0.5%가량 하락하며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업종, 운수장비, 증권, 은행 업종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강원랜드, KT&G, 한국전력을 비롯한 일부 방어적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도 대우조선, 한전기술, 대림산업 등이 소폭 상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아주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뉴욕 증시하고 상관없이 외국인들은 의뢰의 사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 아침 외국인들의 그 매수에 대한 믿음도 살짝 깨진 상황에서 다시 이들이 IT를 파니까 불안한 아침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지금부터는 또 어떤 식으로 고민이 약간 되는 그런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도 사실 쉬어가야 더 많이 1900까지도 가볼 텐데요. 조정폭이 깊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런지요. 지수 측면에서요. 네. 지난 8월 말 이후 글로벌 증시는 일부 경제 지표의 개선과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실제 미국 증시는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났고요.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오르며 1900선을 이제 바라보는 시점까지 이제 상승세를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엇갈리고 있는 경제 지표와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익 모멘텀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 아직 강하진 않은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상승은 우호적인 글로벌 수급 여건과 투자 심리 개선의 해본 측면도 적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 악화 문제나 3분기 어닝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알코아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 및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따르고 있는 점은 어닝스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하고 투자자의 적극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수급 측면에서 그동안 가파른 하락세로 외국인들에게 주가 상승에다 환 차익을 가져다 주었던 원달러 환율이 단기 지지권역에 진입함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최근까지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힘이 기존보다는 약화될 개연성이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주 경판대에서 환매 압력이 이어지고 있고 기관의 시장 주도력을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약화되거나 오늘처럼 매도로 도사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상승 탄력이 돌아가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음에 대비하는 투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떡하죠? 외국인도 이제 환차익을 수익을 확정 지으면서 빠져나갈 가능성, 원화의 강세, 초강세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얘기하셨고, 기관도 역시 펀드 환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 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실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을 때 거의 바닥권이라면 그 업종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 리스크를 안는 측면도 있지만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원화 강세 수혜주를 보는 틈새 전략이 아직은 또 유효한 건지 어떤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맞습니까?
일단 그 최근의 원화 강세만 본다면 속도 측면으로 굉장히 좀 가팔랐던 걸로 보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속도를 다소 누그러가는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중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아시아 통화의 강세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밝힌 데 이어 또 올해 4분기 중으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좀 발표가 이어질 걸로 일단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미일본 금종이라든가 추후 네. 이제 발표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도 또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안전 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를 좀 자극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산 시장의 어떤 개선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그 원화 강세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원화 강세에 따라 수요가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최근 이제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주도 업종군들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추가되면서 가격 조정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고 보고요. 네. 이를 감안하면 최근까지 상승에 주도했던 업종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종으로 좀 보유 종목을 슬림하는 한편에 가치 성향이 좀 다소 높은 종목군들을 조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상으로는 일단 올해 기업 이익이 전년 대비 2배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부진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상황인데다 최근에 엔화 강세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종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은행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권에 좀 두시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은행 쪽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투자정보센터에 있는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출발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1,130원 깨졌는데 오늘 달러 반등 때문에 그래도 위쪽에서 좀 출발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겁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에 있는 배신영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20원대 어제 결국 종가 기준 허락하고 말았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은 얼마에 하고 있는지요? 예, 유로선 재정 긴축에 따른 악영화에 대한 우려로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하였고, 네. NDF에서도 소폭 반등이 나타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28원에 개장하여 현재 20원대 중후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만 한다면은 5달러 가장 낮은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이고요. 지금 한 7거래일간 약 40원 정도 급락해서 앞서서 그 박성훈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원화의 강세, 기조적으로는 이어진다고는 하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데 대한 우려를 좀 표명을 하셨는데 지금 연말에 1,100원, 결국 연저점이 깨진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서울환시 4분기 전망을 함께 해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일은 달러 약세 속에서 1,126.5원에 하락 개장한 달러원 환율이 개입 경계로 추가 낙폭이 제한되었지만 주식 매물로 1,122.2원으로 저점을 낮추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환시에서는 달러 약세와 각국의 자국 통화 약세 유도에 따른 환율 전쟁 우려가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분기에는 정치적 이벤트도 많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10월 8일에서 10일에는 IMF와 세계은행 총회 그리고 15일에는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11월 2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G20 정상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는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달러 약세 유도를 통한 경기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한편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에 맞서서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신흥국의 환율 방어도 나타나고 있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여일 연속 가파른 하락으로 서울환시는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 증시 하락과 유로 달러의 급락 또한 기술적 부담 등으로 금일은 쉬어가는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여전한 달러 약세 전망과 한은의 금리 인상 기대, 추가 하락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만큼 큰 반등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일은 증시와 당국 동향이 좀 주목이 되며 1,120원대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채권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어제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때문에 7거래일 만에 역시 채권 시장도 먼저 쉬어가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3년 만기 국고채가 금리가 3.3% 회복을 하고 10년물도 일단 4% 정도에선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한들 크게 조정을 받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심리도 깔려 있으리라 보는데요. 채권 시장 어제장 정리해 주시고요. 전망도 곁들여 주십시오. 예, 전일은 국고 3년 기준으로 역사적 저점이 임박하였고 또한 재정부 장관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으로 금통위 부담이 가세하면서 채권 시장은 소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의 우호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국채 선물은 113포인트 선을 앞두고 단기 급등에 대한 양호한 가격 조정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 대규모 청산으로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이 7만 계약 수준까지 급감하였지만 이는 시장의 강세 랠리가 시작된 7월 초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추가적인 청산 부담이 가세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금일 국채 선물은 미 국채 금리 하락세 지속으로 개장 초 전일의 낙폭을 좀 만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일선인 112.6포인트 선에서의 1차 지지가 전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 자금 유입과 수출 둔화 모멘텀이 가세하면서 채권 가격의 반등을 유도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청산이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 심리에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서 외국인 포지션 변동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에는 좀 염두를 두어야 되겠지만 강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삼성선물에 있는 배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의 약간의 조정으로 일본은 하락 출발했고 우리 코스피도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코스피는 개장 한 10분 정도 만에 일단 상승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약간 파는 척만 하다가 다시 사줘서 약간은 수급에서 안심되는 아침인데요. 지금부터는 증시 좀 크게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에 있는 이진우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에서 다우가 한 11,000선 정도는 봐야 아마 이 파티가 끝날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중에 약간은 쉬는 듯한 모습도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다우가 주도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미국 연준이 주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가 상승 어떤 폭이나 그 탄력은 제일 좀 지지부진합니다. 네. 오히려 우리 한국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형편인데요. 글쎄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다우지수 차트 한번 띄워놓고 말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8월 27일 그때 잭슨홀 회의 이후의 랠리는 사실상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주식시장 같으면 기대감이라고 얘기하고 네. 또 어떤 시황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기도 하고 한데 네. 어느 쪽에서는 기대감, 어느 쪽에서는 우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네. 주식시장 랠리 측면에서는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더 솔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 이후로 모든 증시가 그리고 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 원자재 가격 할 것 없이 올라왔던 거는 이제 달러가 좀 더 풀릴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이었죠. 네. 미국은 가능성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유럽 쪽과 일본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또 그 가능성 차원을 넘어서 조금씩 돈을 또 찍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피그즈 국가들의 이제 만기 돌아오는 국채 새롭게 발행할 때마다 그 나라 정부들로부터 그 국채 담보로 또 유로를 찍어서 내주고 있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엔화를 좀 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네. 그런데 이제 달도 차면 기운다고 조금 이제 그동안 랠리가 쉼없이 왔다는 부분인데 네.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오늘 차트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아래쪽 기술적인 보조 지표를 보신다면은 MACD나 RSI 같은 경우는 과거 이렇게 왼쪽 쭉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네. 저 정도 높이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내지는
추세의 어떤 반전이 왔다 하는 그 레벨까지 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차트상의 저 왼쪽 위에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빨간 선 표시를 한 저 부분하고. 네. 지금 이렇게 오늘 현재 이 시점에 이제 파란색 원으로 표시한 저 부분하고. 네. 자, 이제 이번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지난번 4월 같은 경우는 저렇게 저런 좀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패턴이기도 하고 뭐 어쨌거나 이렇게 옆으로 좀 기다가 밑으로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지난 8월 말 이후 랠리에 대한 어떤 옆으로 기는 아니면 약간 이렇게 소폭 하락 조정하는 뭐 소위 말하는 깃발형 정도로 하고 나서 결국 11,000 위로 전고점 트라이로 가는 건지 네. 아니면 지난번 4월 달처럼 이렇게 꺾이는 건지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연준의 어떤 의지로 봐서는 시장 안정 의지로 봐서는 뭐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짧게 그냥 조정받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인데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요번에 또 조금은 이렇게 좀 색다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때까지 듣던 내용 말고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엉뚱하게 테러 소식이 나오네요. 네. 그래요. 오바마 빈라덴이 아니구나. 오사마 빈라덴이죠. 네네. 2001년에 우리가 9.11 테러 이후에 알카에다와 빈라덴 그 이름을 갖다가 전 세계가 알게 됐는데 유럽 지역에 뭐 동시다발적인 테러 때문에 오늘 뭐 신문지상에 보니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뭐 군인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실탄 장전한 총을 들고 경계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게 뭐 유로와 하락까지도 연결을 했는데 같이 동시에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이제 지난 6월 이후에 참 꾸준히 밀렸습니다. 달러 약세. 네. 그리고 마찬가지죠. 이제 9월 접어들어서 8월 하순부터 9월 접어들어서 이렇게 달러 약세가 굉장히 가팔라졌던 것도 잭슨홀 회의 이후 또 9월 21일에 또 FMC 이르기까지 연준이 돈 더 달러 더 찍어낸다 하는 그 흐름이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만 이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달러 인덱스에서 이제 양봉이 모처럼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뭐 RSI 같은 걸 본다면은 그래서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한 번쯤 접힐 때는 됐다 하는 그런 얘기죠. 한 번쯤 접힐 때가 됐다 하는 얘기는 일단 여기 뭐 그런 차원에서 주시장이나 외환시장을 일단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유로화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달러 유로 차트 한번 보죠. 아까 뭐 유럽 위기감 하셨는데.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내드린 게 유로 달러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 WTI 선물 가격입니다. WTI 세 번째 보여드린 게 제가 차트를 뭐 급하게 만들다가 WTI인데 일단 유가 한번 보시죠. 그래요. 유가 차트 보시면은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유가 모습이 보입니다. 세 번째 차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네. 그거 보면은 지금 이제 유가 부분,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는 결국은 그건데 그동안에는 이제 뭐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아도 유가가 올랐던 것은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설명. 그래서 최근 장은 그때 뭐 유행인데 지금은 달러가 약세냐에 따라서 달러 약세면 주가 더 가고 달러 약세면 유가도 더 오르고 금값도 가고 이런 흐름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최근에 한 사흘 수직 상승하다가 이렇게 좀 소폭 약보합 조정하는 경우. 자, 그다음에 금도 한번 보시죠. 금값 보시면은 8월 달부터 저 올라오는 거 좀 올라오더라도 좀 뭔가 좀 개통 없이 올라오죠. 좀 뭐 그야말로 닐리리 장세입니다. 그렇게 왔는데 RSI를 보시면은 극단적인 과매수 수준이죠. 어제 이제 달러가 약간 강으로 가면서 이게 금도 못 가는 이제 뭐 그런 흐름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외환 시장도 말씀드릴게요. 달러 오늘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오늘 평소보다 이렇게 좀 차트에 지저분하게 선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은 1277원 갔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초록색 선을 꺼놨지 않습니까? RSI가 극단적인 과매수권이죠. RSI가 극단적인 과매수권 아래쪽에 화면에 그 까만 띠를 지우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가 편할 텐데 극단적인 과매수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초록색 선을 그어놓은 것은 어제 같은 경우에 극단적인 과매도권입니다. 저 정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을 갖다 좀 털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최근 어제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을 좀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이 차트에서 보면은 바로 이 오늘 음봉, 이제 막 시작한 그 음봉 위에 약간 간격을 두고 5일 이평선이 보일 것입니다. 네. 저 환율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이 이제 저항으로 다가오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지금 조금 해외 변수 반영하면서 약하게 출발했습니다만 또 강하게 반등을 보였는데 지금 또 한 6포인트 밀리고 있네요. 네. 지금은 코스피는 결국 또 이제 5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의 테스트입니다. 네. 지금 5일 이평선하고 20일 이평선이 제가 차트를 못 보여드립니다만 한번 띄워주신다면 혹시나 보면은 5일선하고 20일선이 꽤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9월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랠리가 강하게 오면서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저 5일선이 이렇게 지켜진다면은 우리 장은 뭐 해외 증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네. 저 5일선이 깨진다면은 조금 한 며칠 정도의 어떤 조정은 좀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1800 글쎄요, 70선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5일선은 그렇죠. 네. 1870선이고 21선이 한 1830 정도가 되는데, 네. 네, 그런 정도의 어쨌거나 5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환율이 저 정도까지 왔을 때 똑같은 논리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 지표들은 과매수 상태에서 조금 쉬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는 어떤 시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요. 결국엔 달러 약세 때문에 뭐 주가도 그리고 유가도 금값도 사실 이 달러 약세 뒤에는 또 연준이 국채 매입해준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까지 다들 강세인데, 지금 이 모든 것의 근본에 키를 쥐고 있는 달러화도 약간의 반등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랠리를 보이고 있는 여러 시장들 다들 한 번쯤 숨을 고를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중국장이 열리게 되면요, 이게 또 뭔가 큰 변수가 되거나 혹은 이 지금 달러의 어떤 약세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뭔가가 나오기까지 숨은 좀 고른다고 한들 트렌드는 결국 안 바뀔 거라는 말씀이신지요? 좀 길게 본다면 어느 쪽 의견이신지요? 길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네. 저는 지금 어쨌거나 11월 2일로 잡혀있는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우리 G20 11월 11일,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네. 정상회의, 요 무렵을 갖다가 어쨌거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네. 이 기대감으로 가는 이 파티는 아직도 조금 시간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고, 네. 거의 마지막 사이키 조명이 지금 휘황찬란하게 돌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예. 어제 장에 참 이것이 역설인데요. 어제 좀 지표가 더 망가졌어야 되나 봅니다. 어제 예. 미국의 8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 네. 그다음에 공장제 수주 이런 게 나왔는데, 예. 지금 얼마나 역설적인 시장을 우리가 겪고 있나 하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전통적인 시장 전망 기법이 안 통하는 장이라는 얘기는, 네. 정책 의지가 지금 모든 걸 지배하고 양적 완화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요소가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지표가 망가져야 그만큼 연준이 양적 완화에 나설 어떤 명분이 생기고 좀 더 앞당겨진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주가가 오른다 하고는 이 택도 아닌 어떤 시황들이 막 나오거든요. 예. 어제 차례를 확 망가졌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나쁘지 않게 나오니까 거기다가 차익 실현도 하고 싶고, 네. 서로 이렇게 이제 들고 있으면서 누가 먼저 배신 때리는가, 서로 때리지 말자. 지금 예. 이렇게 가면서 다독거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어제 외국인들이 지수선물에서 많이 팔았다는 거. 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죠. 지금 굉장히 심하네요. 아침에 개장 한 10분 만에 한 5천 개가 가까이 순매도 나오던 게, 네. 지금은 또 거의 똔똔 수준까지, 보합 수준까지 오고, 네. 뭘 하자는 것인지, 어쨌거나 판을 짜온 메이저 세력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어떻게 판을 수습해 나가는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인지, 그 속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시기적으로는 지금 G20하고 미국 쪽 중간 선거까지 일단 파티는 조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노력은 계속되겠죠. 네, 그래요. 외국인들 선물 쪽 매매도 한번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875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했었는데 지금 출발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이진우 센터장님하고 말씀 나누기 이전에 상승 전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금 재차 빠졌었고, 센터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6포인트 이상까지 빠졌다가 그나마 또 낙폭을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재밌는 것은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기관의 물량을 받아간 꼴이 됐습니다. 아침만 보면 말이죠. 외국인들이 안 사고 기관이 약간 투신권까지 사는 척했다가 역시 투신권은 바로 발을 뺐고요. 외국인들만 지금 사고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코스닥은 언제나 이 시점에서 그렇듯이 아침에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네요. 코스피는 아직까지 마이너스권 재차 빠진 상황, 코스닥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사주는 아침,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은 오늘 역시 매도 우위입니다.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